앞에서 공투단은 비리 이사진 태인과 조태영 전 이사장의 실형을 위고 그리고 경찰과 한통속이 돼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농성자들에 대해서 폭력과 성폭력 등만 종로구청이 자행할 뿐 성남재단에 대한 조사 많은 오랫동안 싸워왔고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이 성남재단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여기 진정서에도 보시면 보시겠지만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곳이 그 시설이라고 하고, 오늘 두 분께서 그런 증언을 좀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런 인권 유린의 실태가 있고, 실제로 그 감독기관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재단하고 종로구청, 경찰서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좀 한통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의 세금을 써가면서 자기 일을 직무 유기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대로 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남재단의 비리 횡령,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성남재단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까지 요구하면서 지금 한 달 넘게 싸우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진정하게 된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들의 어떤 이런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그 시설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시설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성남재단의 비리, 시설 비리 이런 것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모두 조사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권 유린이 없어지는, 그리고 장애인 차별, 시설 비리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이런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제가 좀 연설수설했는데요.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좀 너무 흥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쨌건 오늘 국가인권위원 진정으로 해서 이 싸움이 한국 사회 전체적인 좀 의제를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생활로 갈 수 있고 인권이 더 보장되고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들 정도로 악명이 높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병에 걸리거나 맞아서 죽거나 라는 것이죠. 성남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는 사회복지재단이라고는 하나 그 시설 안에서 장애인은 이사장이 키우는 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난 아직까지 그곳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살아서 은혜요양원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요양원에서 담배꽁초가 나오고 파리알이 나오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수두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진정서를 하면서 계속 한순간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 문제, 그 시설에서 장애인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비단 은혜요양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해마다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성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 비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서울장애인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김영희입니다. 네, 오늘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요. 여기 앞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의 대리자가 되어
또는 그의 증인이 되어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척결하고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 국가인권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의 팻말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는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안에서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만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재단입니다. 성남재단이라는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다른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이 앞에서 또 얘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재단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얼마나 침해하였고 장애인이 그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그리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이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당연히 시설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시설 안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시설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설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국가 예산이 시설 확충하는데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것에 고민을 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이 있고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이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대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면은,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그 인권을 찾아주는 곳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시설 안에서 장애인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냅니다. 장애인이 정말 더 이상은 성남재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더 진정을 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국가인권위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곳에 침해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인권을 찾아주기를 저희는 또 한 번 희망을 가지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재단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35일 가까이 지금 저희는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성남재단의 비리를 책임지고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종로구청이 그것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앞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이렇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장애여성 활동가에 대한 성추행을 일삼거나 또는 다양한 폭력으로, 정말 이거는 각종 폭력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로경찰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듣기를 보다는 종로구청과 그리고 성남재단과 함께 되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성남재단 비리의 척결과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저희가 농성하고 오늘 이렇게 진정을 내는 것은 이 사회에 장애인이 더 이상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진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을 보장해 주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진정하는 것이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질기고 그리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국가인권위가 정말 국가인권위로서 또한 장애인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는 것을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는, 그래서 기다림이 길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하는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고횡령이지만 사실은 국고횡령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조태영 이사장이 횡령했던 그 돈은 바로 여기 진정서에 이 진정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찬 얼음바닥 같은 방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동상에 걸리는 것이 일상사였던 그 난방비, 그리고 생활인들에게 진짜 개돼지 꿀꿀이 죽만도 못한 음식을 먹어야 했던 그들의 주부식비, 그리고 그들의 피복비가 바로 이사장이 횡령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고 횡령과 생활인들의 인권 윤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동부구청 자료에 의하면은 92년부터 2002년까지 은혜 요양원과 은혜 요양원에서 죽은 장애인 수만 해도 250명에 이릅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시설에서 죽은 그들이 죽은 원인이 부검이 되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들이 알려질 수 있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시설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그들은 그냥 화장 처리가 되고 그렇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발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유린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도 그 당사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게 시설생활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진정을 하고 있는 이 분들도 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정이 가능한 거지, 시설 안에 그들이 있었다면 진정이 불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인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시설 안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생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시설재단 측은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사무실에 불러서 너희들이 시설 문 닫으면 너희들은 갈 데가 없다. 너희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어떻게 할래? 여기서 있는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시설이 문 닫을 거고 그럼 너희가 갈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윤리의 한 주소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시설에 대해서 당장 시급하게 조사를 벌이고 그들의 인권윤리의 이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은 지금 농성 36일째 맞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의 인권 문제와 국고 횡령 이런 것들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게 이렇게 폭력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성남재단이 지금 종로구청에 의한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를 종로구청장이 직접 가서 재단 측에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는 서류를 다시 꾸미고 서류를 불태우고 식당 창고에 서류를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던 선풍기를 달고 그 전등을 다 뜯어고친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만적인 특별감사입니까? 종로구청은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네가 할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종로구청의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이들이 성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적 이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인하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환영할 만한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남재단 문제도 인하학교처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망사건들을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루빨리 당장 이 문제에 있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보면 국가인권위에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 침해한 것을 판단되고 진정에 대한 정신보호법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하면 인권의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또 국가인권법도 제44조 1호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 장에게 적절한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2004년 7월 23일인가 국가인권에 진정했는데
이 진정이 2005년 8월 16일 날 종결이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정한 내용을 보면, 결정된 내용을 보면 정말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결정문이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또 이 앞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1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제대로 투명하게 왜 비리가 발생되고 인권이 침해됐고, 그 인권이 침해됨으로써 비리가 발생되고, 비리가 발생됨으로써 누가 이득을 취합니까? 확실히 권고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관련 기관 부처에 꼭 고발을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끝까지 왜 그렇게 발생됐는지를 파악해서 깨끗하고 정말로 투명하게 사회복지시설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성남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은혜여행원, 그러니까 글쎄요, 가장 추운 곳이라고 알려진 그 철원 지방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알 거고, 저희 동생 선철규가 쓴 글도 그렇고 저희 남편이 쓴 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사장 지금은 해임됐고 그렇지만 자기 친구를 안 치고 자기 아들을 다시 안 치고, 그 아들이 공부한 돈이 우리 피를 빨아먹고 정말 우리들 먹어야 될 음식에 빼돌려서 자기 아들 배불리게 먹이고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제 눈앞에서 제가 아끼는 동생들이 얼어서 필통을 싸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봐야 한 나 자신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이렇게 나와서 증언하게 돼서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저희 거기 아끼는 동생들도 많고 오빠들도 많아요. 그 분들이 지금 나올 수 없는 이 나라 현실이 저는 싫어요. 이 나라가 정말 활동구조 제도화가 제대로 되고, 정말 장애인도 인간답게 장애인이 일하고 소득이 있고 그런 나라라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라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배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어서,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니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영하 10도 되는 땅바닥에 앉아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장애인들이 몸이 추우면 근육이 오그라붙어서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 고통은 아랑곳 없고, 소돼지 얼어 죽을까봐 소돼지 키우는 그 천막에다가 따뜻한 이불 깔아주기 바쁘고, 부모 선생님들 불러다가
그런 일이나 시키고 우리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은혜 요양원 뿐만 아닙니다. 요양원 전체가 다 그런 식이었고 돼지기라고 있나요? 꿀꿀이죽이라고 있나요? 요즘 개들 그런 거 안 먹어요. 요즘 개들이 사람보다 더 팔자가 좋다는 거 다 아시겠죠? 그렇게 개도 안 쳐다볼 밥을 저희들에게 주고 저희들에게 주라는 돈은 빼돌려서 땅 사고 지 아들 공부시키고 지 배불리고 지 마누라 배불리는 그런 이사장이 좋은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 했다고 진정서를 받고 좋은 일 했다고 인정해달라고요? 그런 인간을 인정해준다면 이 국가가 어떤 국가죠? 저는 하루라도 이런 국가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13개의 단체 성남재단들이 하루빨리 척결해서 발표해서 전 이사진들 퇴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회의를 하거나 남을 해칠까봐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1년 내내 묶어놓아서 피가 통하지 않는 손목의 살이 썩어갔다. 그 사람은 결국 양쪽 손목을 잘라야 했다. 그 사람들이 손목과 발목에 끈이 풀리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손님들이 왔을 때다. 손님들이 오면 끈을 풀라는 방송이 나오곤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 다시 묶어놓는다. 그렇게 손목과 발목이 잘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 성남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혜 요양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삶을 오랫동안 그 안에서 살아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희망사회당 당원으로 계시는 박정혁 동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희망을 따랐다. 박정혁입니다. 앞서 제 안에 있었듯이 또 이던지 이불 동안 박정혁가 얘기했듯이 저희는 사람들도 유형은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은 가축으로서 두벌도 다 입장이었고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던 것은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요양원이라는 자연을 이라고 이름을 빠져있다 또 각주 화유 화가는 그런 장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이런 곳도 있었고
죽을래 사랑이 오늘 요양원은 모든 요양원은 하나의 예일뿐이라 생각합니다. 저가족도 겪은 것들은 비장애는 이해가 없는 것이겠지만 장인 사람이고 사람 겪어가는 언때 그런 지옥 무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바람입니다. 기자가 전문장 가졌습니다. 기자 전문 왼쪽 인권이 너무 공격이 일단은 만만하다 이리까지는 과 적적인 단속을 보았다. 지난 7월 22일 매한가단 실격들을 위하여 종로구청 앞에서 노동을 시작했다. 현재 농덕이 낙진 안달이 넘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영남여단이 배고고 이해먹는 국가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 우리다. 나제발라 우리가 열고 있는 활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실험으로 나가는 운영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의 입장이 동료 입장은 어떠한 제가나 감독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영남단에 대한 감독 전체를 지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인단의 자녀들의 요구를 공격으로 뒷받고 있다. 7월 26일 농로 개강 이후 지금까지 숫자를 걸쳐 농명을 응원할 공격으로 농자들을 뒷받고 여덟에 대한 동경을 얻은지에 얹고 있다. 정찰 역시 이런 종목구청에 공격을 발전을 가요. 농성자들의 돈 공격적으로 나눠가면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나발 땅을 지키는 정당하는 일자들을 공격적으로 나는 단조하는 객단을 보였다. 시간에서 발표하고 있는 미래 문제는 500년 더 제기되었다. 무슨 조건의 비비를 여전히 많은 땅이 아직도 시절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주제에 대한 문제가 이것된 것은 어제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공격, 방금, 여병장애, 공격, 입자는 악로까지 먹여, 장애인과 임신,
중점적이니까 누가 벌고 있다. 정락재단 꺼내서 보여주듯 목적이 기다린 비리를 저지르므로 관련 재단이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국가적으로 기다려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법제가 발전을 불구하고 국가가 정부 스스로 방해하는 때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전년 18달을 적당히 비용을 쌓아왔던 국가이 이런 인적 법제를 장는 일이잖아. 또는 어중쩡한 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축소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저는 이래서 국가의 방해에 대한 국가를 맞추고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들어가져서 인권이 유리다. 재단에다 띄운 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인 사회 눈으로 나간 바로 들어가서 제도적인 소득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어떤 빵주나 또 너무 중력 사건이다. 언제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의 힘을 공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우리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영남부산 같은 젊은 대한 세대적 직장 조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과 정부 그리고 관여의 입장이 동정의 분들이 영남부산에 대한 수사와 감독을 주고하며 땅의 일자를 받지 않은 박대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투자할 것이다. 2006년 8월 30일 동남박물관 영남재단 기획특별과 사회복지사법 적용을 위한 공동 투쟁 네, 우리 한번 이거는 중노구청 합성하라. 중노구청 합성하라. 장애인도 시설비 척결하라. 시설비 척결하라. 시설비 척결. 예,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민원인의 백혈병 두 분 일정 확인하고 그 검사한테 당장 연락을 해서 만나서 전화 드릴게요. 전경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원래 전에도 들어왔어. 아직도 주차장부터 한 건은 상황인데 딴 사람들은 점검을 잘안 보이더라고요. 전혀 끝나고 문자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할까요?
그 아까 불상 보이죠? 불상을 한번 이렇게. 반대쪽 타고 가가지고 반대쪽 119 나와서 있는 데 있으면 저기 많이 내. 나중에 많이 좀 받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우린 나. 사진 찍어 빨리. 조금 늦었는데요. 예. 잠깐만 마이크 죽었어. 지난해 보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업하는 국가에서 그 신분이 국가의 대표들이나 비상국들을 여러 번 다니면서 무차별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6개 단체, 전국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교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자립단센터협회, 활동모델센터 제도를 위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이렇게 6개 단체가 그 활동모종 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정부청사 앞에서 여성농성에 돌입하는 그 대리대회를 진행을 하고 바로 그 여성농성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참박을 시작하자 4시 20분경에 그 경찰들이 투명한 대우를 둘러서 천막을 이제 침탈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을 먼저 연행을 하고 그리고 전동과 그 장애인을 분리해서 연행을 하는 그런 그 폭력적인 연행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각 그 15개 경찰서에 분산 배치해서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그 장애인들이 굉장히 좀 굴욕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오늘 59명의 그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가지 그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전동휠체로부터 중증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이탈시켜서 그 폭력적으로 연행한 부분인데요. 그 종로경찰서가 공권력을 이제 동원하여 그 연행 관련 비장애인과 그 장애인 갈것 없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그 장애인에게 자신의 몸과 같은 휠체어를 그 중증장 휠체어로부터 이제 장애인을 그 분리시켜서 그 연행해가는 마치 장애인이 무슨 집사인 것처럼 팔다리를 끌고 이렇게 연행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둘째로 장애인들 휠체어가 분리한 속에 장치가 이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조사 이후 그 새벽 3시까지 전동 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아서 조사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야 됐던 그런 장애인 동료들이 계셨고요. 근데 그 폭력 연행에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 스쿠터는 그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 채 그 직접 말 그대로 진짜처럼 트럭에 태워져서 15개 그 경찰서로 돌아가다 보니까 새벽 3시 넘어서까지 휠체어가 없어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일반 그 의자에 앉아서 조사를 받아야 됐던 그 장애인의 몸과도 같은 휠체어에 대한 전동 휠체어에 대한 그 집착 취급의 그런 그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는 그 유치장에 활동보조인도 없이 그 장애인을 감금한 상태. 네, 이런 그 92명이 총 그 연행이 됐었는데요. 그 24명이 유치장에 감금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명이 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초중증의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 한 명 없이
강금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고요. 또 네 번째로 분명히 연행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까지 취재팀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취재를 방해했던, 그래서 저희 경찰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끌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멋이 벗겨지고 차가 망가지는,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따져보려야 되겠고요. 특히 RTV 다큐 프로그램 나는 장애인이다 제작팀 경우에는 분명히 영상 활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까지 연행이 돼서 조서까지 쓰고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활동문제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경찰의 폭력 연행과 만행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금 국무총리 앞으로 활동문제 서비스 제도화 정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을 앞세워서 복권적으로 질환만 일삼고 있는데, 저희는 이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숙을 사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얼굴 뵈서 반갑긴 한데 사안은 늘 반가운 사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연행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활동보조 서비스가 반드시 제도화돼야 된다, 이런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활동보조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연행되고 풀어주는 사람한테 활동보조를 좀 하라고 하면서 이미 풀어준 사람이 활동보조인 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지 못한 그런 장애인 동기가 아주 굳건하게 내가 그냥 혼자 있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경찰서가 여러분들 당하셨다시피 이동권 싸움부터 해서 이런 어떤 폭력적인 연행이라고 할게요. 이런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는 늘상 싸워와서 저놈의 경찰서는 늘 저러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런 힘들 모아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처사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히 알려야 되고,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못하게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희망사회당 여러분과 함께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쟁취되는 그날까지, 제도화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가고 활동보조인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불법적으로 새벽까지 감금하고 이런 것들,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야 되는데 잊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반복된 장애인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닭장차에도 시급히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찰서와 구치소, 교도소에 활동보조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연 중증 장애인이 경찰서, 교도소 갈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연행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연행한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중증 장애인들을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조금 내려고 하는데 수족이나 마찬가지인 휠체어까지 빼앗고 무차별 폭력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활동 보조인 제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작 105억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고 나이도 한정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장애인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 그 관점에 있지 않은 이 전시행정을 공권력이 이렇게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작에 했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제소가 있기까지 공권력의 폭력 사태가 계속된 것에 대한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더 이상 공권력의 인권 침해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활동 보조인 제도화가 더 이상 생색내기 용이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활동보조 제도화 공동투쟁단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박진영희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바도 아니죠. 우리가 연행되는 게 참 이동권 투쟁, 아까 신성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권 투쟁, 그리고 4.1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화 서비스 위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 연행되는 건 한두 번이 아니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연행되는 거는 당연지상가 보다, 경찰 오는 거는 당연한 건가 보다, 우리 이렇게 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은 장애인이니까, 내가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냥 참고 살고 집 밖을 못 나가 살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아 살고 노동을 하지 못해 살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니까 그냥 쭈그러져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겠거니, 이렇게 사는 게 맞겠거니 살아온 거 참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우리가 연행당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유치장의 하루 내지 어쩌면 이틀을 잘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바라오는 맥락과 참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치장 들어갔으니 그냥 이렇게 참고,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유치장인데 장애인이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조건이 안 돼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하겠거니 하고 참고 지냈던 것들을 오늘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우리는 진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유치장에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동권 투쟁 지난 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유치장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처음 가자마자 내려지는 것, 아니 처음에 가기도 전에 우리가 그 특장차에 연행될 때부터가 시작됩니다. 전동 휠체어에서 몸이 따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참 무력감을 따라 느끼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손에 의해서 그냥 옮겨지고, 그리고 그것도 옮겨지는 것이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안전하게 금방 떨어질 것 같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경들이 저를 연행하게 됐는데요. 여경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리를 들고 또 한 사람은 팔을 들고 또 한 사람은 허리를 들고 뭐 이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특장차 계단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힘이 빠졌어요. 여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사들이 쫓아와서 저를 받쳤고 그래서 겨우 연행돼서 올라갔습니다. 특장차에 들어가서 의자 앉는 순간에 이 의자들이 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구석에 가서 앉아야 됐습니다. 창문 쪽으로. 근데 혼자서 창문 쪽으로 옮겨 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여경들이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내 몸은 오른쪽으로 내 다리는 왼쪽으로 각자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소리에 가려졌고 내 목소리는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미 들려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발과 내 신발이 따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내 팔은 어느덧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지나고 차에 겨우겨우 타고 앉아서 그리고 안전벨트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차가 급정거할 때마다 몸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겨우겨우 서로서로 붙들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 여성 한 명은 사실 자기 몸도 중심을 잡기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제가 몸을 중심 잡기 힘든데 그 장애 여성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안에 여경들이 있기는 했으나 다른 여경들은 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장애 여성들을 붙드느라고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 몸에 기대고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마포경찰서에 가서 저희 장애 여성들이 지역에서 온 장애 여성 그 동지들이 7명 내지 이렇게 내렸고요. 장애 남성과 함께 7명에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간 곳이 그 양천경찰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또 7명이 내리는데도 그 휠체어가 누구 건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것이냐 저것이냐 수동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가 또 전동으로 옮겨 앉았다가 장애인의 몸이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그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내려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내려달라고 외쳐야 했고 그리고 또 내리자마자 각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난감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으로 이송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자 경찰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초경찰서로 갔는데요. 서초경찰서에 도착해가지고 조사를 몇 시부터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서초경찰서 도착하자 제일 먼저 경찰에 나이 많은 경찰인 것 같아요. 일정 정도 계급이 있는 분이 같은데 올라와서 그 특장차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올라와서 쭉 들어서서 하는 얘기가 여기 6명 내릴 사람들 다 일어서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지 여기 그러면은 장님이시거나 이런 사람 일어서 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시각장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내렸을 것이나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 보조를 해줘야 된다. 보조 없이는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경찰들을 불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렸죠. 그 다음에 저는 그 5명이 조사를 받고 5명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서초경찰서 6명이 내렸는데요. 저는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는데 5명을 내고를 주는 데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이 다 끊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빨리 끝내서 내보내주던가 아니면 오늘 밤을 죄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빨리빨리 서둘러 조사를 끝내주던가 아니면은 오늘 밤을 지내게 해주던가 오늘 밤을 지내려면은 오늘 밤은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뭐 이러고 나니까 11시가 넘었죠.
조사가 끝난 게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동수단을 경찰서 마련해달라고 우린 또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 여성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5명은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하면서 서초경찰서를 나갔고요. 저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았는데 저보고 유치장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치장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여경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나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경이 배치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거의 30분 동안 경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저는 잘 수밖에 없고 바닥에 잘 수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잘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여경들이 또 와서 2명이 배치됐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긴급한 연락을 해주겠다라는 확인을 하고 저는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날 밤을 그냥 잠 한숨도 못 자고 지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 앉은 상태에서 너무 다리가 부어서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면회 온 사람들이 저희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저희 단체 활동가, 비장애 여성 활동가들이 왔는데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 활동가들이 이제 활동보조를 하러 왔다고 했을 때 경찰에서는 면회하고 나가서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유치장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변기를 가지고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절대 이동변기를 쓸 수 없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난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비장애 여성 활동가들, 저희 단체 활동가들이 바깥에서 경찰과 치열하게 또 싸워서 결국 나가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서 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싸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로경찰서로 이송됐는데 제가 종로경찰서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저를 종로경찰서 이송할 때 그 형사에게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형사도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경찰 안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저는 안전하게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까지 아니더라도 심지어 내가 기본적인 생활이나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황에 나를 놓여지게 만들면서 이렇게 연행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범법자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몸에 대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인간으로서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까지도 참아야만 되고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고통을 내가 감수해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 인권이 분명히 침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저희 장애 여성 활동가들 중에는 마포경찰서나 이런 곳에 연행됐던 장애 여성들은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공용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장애 남성 화장실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써야 되는 장애 여성으로서는 장애 남성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수치스러움으로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장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장애 여성이 안전하게 유치장 안에 있으면서 여경 하나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장애 여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었던 그러한 아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생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곳에 버텨내야만 했었고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또 반복될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연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진정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정말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권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그런 것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줄 것을 바라면서 오늘 진정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행될 때마다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느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항상 이렇게 간혹 보고 전화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진짜 못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